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투자하기가 정말 힘드시죠? 한참 너무나 대중성을 갖고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배팅을 해놓은 섹터인데 최근에 이런저런 내용으로 그래도 LG엔솔 중심으로 그나마라도 반등을 좀 보이려고 폼을 잡고 있었지만 LG엔솔의 차트만 놓고 보시더라도 한 번씩 두드려 맞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대 음봉으로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즉 무언가의 이슈에 계속 휘말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짝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RA 폐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IRA 자체를 폐지하는 건 안 된다라고 제가 매번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아닌 다른 영상들을 이미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IRA가 실제로 완전하게 폐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타 그 밖에 지금 또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왜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고 있는지, 또 어떤 속내인지 등등 제가 2차 전지 섹터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시원한 뭔가의 한방 해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IRA를 되게 깊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내용이 솔직히 말하면 간단하진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IRA라는 거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법안입니다. 일단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IRA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큰 섹션이 존재하고요. 그 8개 안에 또 세부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세부 섹션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보조금 그냥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류가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미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한 거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기업들도 정말 많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RA 자체를 그냥 통으로 폐지해버리는 거는 계속 불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뭐 이 8개의 큰 섹션, 그 다음에 30개의 세부 섹션 안에 살펴보시면은 대표적으로는 에너지 생산, 그 다음에 뭐 탄소 포집, 차량 관련된 거, 생산 관련된 거, 연료, 능률 관련, 헬스케어, 세금 개혁, 이런 다양한 엄청 많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도 사실은요, 이 IRA 자체를 그냥 통으로 폐지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론에서 자꾸 폐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이 자꾸 주눅들고,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도 말을 세게 하지만 이게 통으로 폐지가 안 되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폐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조건은 다 아시겠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당선돼서 이거 치워버려 한다고 치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수정을 하거나 폐지를 하려면 법이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 일정 수준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트럼프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항목이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30D와 또 45X라는 항목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30D는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대략적으로 원화 약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혜택을 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45X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입니다.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 대략적으로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또 AMPC 같은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45X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그나마라도 언급을 한 건 어디냐? 바로 이 30D 쪽 소비자들, 그쵸? 왜 미국의 정부 돈을 써가면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다양한 자동차 선택지가 있는데 왜 굳이 전기차에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 자체가 불만인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줘야지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을 왜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불만인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자, 이 30D라는 거는 또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의 부품 요건,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이 돼야만 하나로 약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로이터에서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 로이터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난 급락을 보였잖아요.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근데 이 로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단독 기사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단독이라고 딱 뜨면 우리나라 막 급등락 보이는 것들 많죠. 근데 막 알고 보면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거나 그냥 허수였다거나 뭐 약간 찌라시 같은 느낌들, 이런 것들 단독으로 많이 뜨잖아요. 로이터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언론사이긴 해요. 자, 어쨌든 뭐 로이터 쪽에서는 이 30D에 대한 언급이 우선적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폐지가 되거나 수정이 됐을 때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나마라도 보조금의 영향으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했던 그런 수요들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때문에 구매에 대한 장점 옵션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당연히 전기차 판매율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구매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얼만큼 이 주식에 있어서 진짜 생각 없이 투자를 하는가, 저는 그걸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2차전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큰 고점을 한번 찍었었죠. 이때 물론 실적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리튬 가격이 톤당 60만 위안까지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과 더불어 기업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과 동반해서 상승을 보인 부분들도 있지만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올랐던 거는 대중성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그쵸? 그 유명하신 뭐 박모 작가님, 또 선모 소장님,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과 픽에 따라서 이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매도랑 싸우면서 공매도가 청산당하면 매수로 들어오니까 그냥 무지성 매매하고 너 에코프로 있냐? 너 에코프로 없냐?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물리니까 이제서야 뭐 배터리가 어떻네 저쩌네 뭐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2차전지에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카카오도 어마어마한 상승 보이고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가까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카카오 안 들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들었고 삼성전자 안 들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그쵸? 이렇게 유행 따라서 매매하다가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있었던 로이터 이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2차전지가 지금 반응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LG 엔솔이 이렇게 하루에 12%나 급락이 나타날 정도로 이런 내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문짝만한 헤드라인만 보고서 시장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건 물론 외국인들의 장난질도 있겠지만 또 그걸 보고 그냥 대참사 난 것 마냥 투매에 동참하는 개인들의 수급도 하락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똑바로 알고 계시면 매도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30D에 대한 거는 트럼프가 언급을 직접적으로 한 건 맞긴 맞는데 당장에 지금 45X 구매자 쪽 말고 생산자 쪽으로의 보조금을 없앤다라는 얘기가 디테일하게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쪽도 어택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이게 실제로 사라졌을 때를 벌써부터 지금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은. 솔직히 언급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주식시장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양방 배팅으로 삼성전자 위아래 다 헤쳐먹고 다니고 선물 시장부터 파생 다 해먹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뭐 하면은 일로 갔다가 어라라 하면 또 절로 갔다가 물려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숨어있고. 그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이만큼 올릴 거면 다시 살 거면 왜 여기선 이날은 팔고 왜 여기선 이날은 다시 살까요? 삼성전자도 선물 만기에 5만원 깨고 내려왔잖아요. 심리적으로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5만원까지 깨고서 다 탈탈 털어먹더니 다음날 7%대 장대 양봉 떴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장대 양봉이 떴는데 코스피는 못 갔어요. 삼성전자가 7%나 올랐는데 코스피가 못 올랐다? 되게 이상하죠? 원래 구조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장 마감하고 나서 자사주 매입 공시 떴죠. 10조 원 정도. 그쵸? 이거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근데 삼성은 저렇게 올리는데 지수는 자꾸 못 가게 막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200 지수는 계속 여전히 하방에다가 물량이 많아요. 밑으로 숏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수 자체는 오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선물만 놓고 보면, 삼성의 선물을 놓고 보면 숏으로 다 해먹었고 상방으로 갑자기 지금 포지션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삼성은 올라서 돈을 먹는데 코스피 지수는 오르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도체 다음으로 시가총액 영향이 큰 게 뭐예요?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는 밑으로 두드러 패가지고 묶어놓고 삼성만 집중적으로 끄집어 올려놓고 코스피는 오히려 조금 빠졌거든요. 0. 몇 프로 빠졌어요. 어때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설계예요. 근데 그거를 기사화해서 뭘로? 로이터를 통해서. 솔직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래놓고서 갑자기 삼성이 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온다? 이건 정보가 내부에서 샜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황과 매크로가 어려우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정도라도 아니면 업황 정도라도 공부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현진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서 AMPC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셀 기업 중엔 당연히 LG 엔솔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SK온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AMPC를 조금 받긴 받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순이익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LG 엔솔보다 삼성 SDI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거든요. AMPC 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그렇고 수익성과 이익의 질은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네들이 이제 내년에 공장을 설비 투자할 거고 증설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거야 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거든요. 이건 무슨 억지입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얘네들이 캐파가 얼마큼 커질 것이고 성장주들이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많이 받는
맞는 것은 얘네가 공장을 늘리고 확장시켰을 때 기존에 예를 들어 100개 생산할 수 있던 걸 나중에 1000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매출이 그만큼 많이 뛰겠구나라는 전망을 보면서 멀티플을 높게 프리미엄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리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내년에 증설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는 그 돈 때문에 수익성을 까먹어서 주가가 빠져야 된다?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얘네 감가도 못 떨고 있는 얘네들은 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 주가 더 빠져야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완전 솔직히 말하면 개판입니다. 물론 조금 어수선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는 원래 이렇게 항상 어수선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실제로 정권이 바뀌는 데 있어서 조금 데미지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2차전지 종목들 여러분들 어떤 거 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됐든 제가 아니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진단을 꼭 한 번씩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차전지 섹터가 지금 너무 빠르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할 것들은 하고 되는 놈 안 되는 놈을 빠르게 옥석 가리기를 해서 들고 갈지 말지를 또 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버틴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뀔 것은 일단 분명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증권방송 같은 거 TV 방송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종목 상담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저한테라도 문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영상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2차전지 주주 전용 설문 이렇게 하나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네이버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냐, 그리고 피드백이나 진단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면 종목 이름하고 평균 단가를 한번 적어달라.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 영업적인 게 아니고요. 영업할 것도 없죠. 절대 영업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은 2차전지 종목이 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반드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진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쉽지 않은 시장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IRA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내 오해가 너무 많고요. 외국인들이 한바탕 해먹으려고 이것저것 들쑤신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IRA는 절대 폐지를 못합니다. 일부 수정이 있을 순 있지만서도 LG엔솔 중심으로 배터리라는 건 또 무조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모멘텀이 열리고 있고 그냥 LG엔솔 중심으로 숫자에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 꼭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재 기업은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납품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데미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등등 제각각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에 따라서 진단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성실히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뭐 1개도 좋고 5개도 좋고 10개도 좋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지금 전문가가 도움을 드린다라고 할 때 어쨌든 하나라도 진단을 더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좌에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2차전지 주주 전용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네이버 링크예요. 안심하시고 클릭하셔도 되니까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전지 영상에서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좀 솔직한 피드백 한 번 더 종목 단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까지 함께 같이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IRA 관련된 내용, 시장에 오해가 정말 많고 또 시장이 너무 무식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IRA 폐지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30D와 45X 각각의 생산자, 구매자 요거 구분 좀 하셔라.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꼭 한 번씩 클릭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